보통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위험한 장면이거나 아니면 이런 고난이도의 액션씬일 경우인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장면인데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대역을 써야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관객들은 더더욱 이런 장면들이 대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가 힘들었죠. 그중 가장 자연스럽게 관객을 속였던 장면은 바로 토르 다크월드의 이 장면이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키스씬은 여주인공인 나탈리 포트만이 연기해야 했지만 정규 일정이 끝나고 홍콩에서 촬영된 장면이라 그녀는 참여할 수가 없었고 여기서부터는 대역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역이 크리스 햄스워스의 실제 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대역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는 따로 있었지만 햄스워스는 잡지사 WI의 인터뷰에서 저쪽에 제 부인이 있는데 심지어 나탈리 포트만과 키도 같다며 촬영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었죠. 촬영 일정으로 인한 문제로 대역을 썼던 경우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의 대륙 횡단 마라톤 장면입니다. 촬영 자체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문제는 미국 전역에서 찍어야 했기에 톰 행크스의 바쁜 스케줄과 촬영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톰 행크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지 않는 이런 장면들은 대역을 쓰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클로즈업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촬영 도중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몰랐기에 얼굴과 체격이 비슷했던 톰 행크스의 동생인 짐 행크스가 대역을 맡게 되었죠. 특히 그는 톰 행크스의 이런 독특한 달리기 모습을 완벽히 따라할 수 있었던 점이 대역으로 발탁된 결정적 이유였다고도 합니다. 영화 마션의 맷 데이먼 또한 촬영 일정으로 인해 대역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한 화성에서 극한의 칼로리만을 섭취하며 버텨야 하는 역할이었기에 이런 근육질의 몸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죠. 때문에 우주복으로 최대한 말라가는 모습을 가리긴 했지만 영화 후반부에는 이렇게 완전히 마른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맷 데이먼은 직접 체중 감량을 하려고 했지만 영화 촬영 일정 때문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류했고 결국 대역 배우로 촬영한 뒤 맷 데이먼의 얼굴을 CG로 합성한 것이었죠.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은 마션 이전에 CG로 배우를 대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션보다 15년 전이었던 2000년에 개봉한 글래디에이터에서였죠. 이 영화에서 주연급 배우였던 올리버 리드는 촬영 종료 3주 전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시나리오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배우로 캐스팅을 해서 그의 분량을 전부 재촬영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었죠. 결국 제작진은 CG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러셀 크로우를 풀어주는 이 중요한 장면에서 올리버 리드는 CG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기에 이전 촬영분이었던 바로 이 장면을 바탕으로 CG 처리를 한 것이었죠. 분노의 질주 더 세븐 역시 주연 배우였던 폴 워커가 촬영 기간 중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대역을 써야만 했고 그의 남동생인 코디 워커와 칼렙 워커가 대신한 연기에 CG로 보정을 하여 폴 워커의 유작을 완성해냈습니다. 특히 고인이 된 폴 워커를 위해 역대급 헌정 엔딩을 만들어내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영화 콜로설에서 앤 해서웨이가 대한민국 부천의 한 거리에 있는 이 모습 역시 대역이었습니다. 2016년 촬영 당시 그녀는 만삭의 몸이었기에 대역을 쓸 수밖에 없었고 앞모습이 나올 때는 CG로 얼굴만 합성한 것이었죠. It's the back of my head walking. It's not my head. Yeah. It's someone dressed in my characters. I think when you filmed that, I either was about to have my baby or I had just had my baby. 캐리비안의 해적 낯선 조류에서 안젤리카 역을 맡은 페넬로페 크루즈 또한 아이를 가진 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녀의 배는 훨씬 더 빨리 불러오기 시작했고 제작진은 그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대역을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배우 경험이 있었던 그녀와 똑 닮은 여동생 모니카 크루즈가 대역을 맡았죠. 그녀는 언니를 대신해 액션씬이나 원거리 씬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제작진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1995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증오에서는 재치 있는 대역 사용으로 제작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사실 이 장면에서 실제 거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밖의 뒷모습은 대역 배우였고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주인공 뱅상 카셀이었죠. 즉 대역 배우와 뱅상 카셀이 동시에 같은 연기를 해서 거울 장면을 찍었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면서 장면이 전환되는 방식이었기에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이유는 실제 거울을 사용했다면 카메라가 거울에 비쳐서 노출될 수밖에 없었기에 CG 처리 비용으로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2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아주 간단한 장면임에도 대역을 사용했었는데요. 바로 그림을 그리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의 주인공이 바로 타이타닉의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이었다고 합니다. 잠깐 멈춰서 보면 조금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는 직접 영화 스케치를 그릴 정도로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영화에 등장하는 스케치북 속의 모든 그림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전부 다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면은 아이언맨 3의 엔딩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순한 장면임에도 대역 배우를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부상으로 인해 촬영이 지연되었고 때문에 제작진은 VFX 기술을 사용하여 대역 배우의 연기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얼굴을 합성하여 계획했던 날짜에 영화를 개봉할 수 있었죠. 이상 문필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